3월달이 스타트하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좀 짬날 때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계좌를 만들어 가는데 덧붙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3월달이 스타트하는데 3월달은 계절의 변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의 심리가 변한다고요. 투심. 네, 투심. 요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투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이 생각도 해요. 전체적으로 밀어 올렸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에서도 투자 심리가 작동할 수 있어요. 많이 내려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른 쪽은 많이 올라왔는데 왜 얘는 안 올라왔지? 이 회사 괜찮은데? 이런 느낌?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발동시키는 요소로 만들어져요. 격하게 움직였었죠. 막 주가가 올라오고 AI에 반도체에 다 여러 가지 이 종목들이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외됐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3월달이 만만치 않아요. 4월달에 또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달에 이 붐업을 시켜야 되는 정치권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격에 의한 움직임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가격을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한다면 다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기에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계좌의 자금, 그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피 같은 돈이잖아요. 열심히 벌었는데 그 열심히 번 돈 조금 더 늘려보려고 투자를 통해서 좀 확장시키고 증대시키려는 목적에 움직이는데 오히려 손실이 난다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투심이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큰 수익 만들어지기를 기원해야죠. 맞죠? 네. 자, 그러면 3월달의 스타트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글로벌 시장부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봐보세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지수, 독일, 프랑스, 프랑스의 까크 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 마찬가지로 전체의 글로벌 시장들이요. 잘 올라가요. 진짜 잘 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나 올라갔고 그쵸. 여기 보면은 독일, 프랑스 잘 가고 니케이 둘두로 이게 지난 금요일 3월 1일장의 이 주가의 흐름이잖아요. 그쵸. 대만 가권 지수, 자체인 지수는 조금 내렸네요. 그쵸. 이거 내린 것도 아니죠. 그죠.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이런 쪽도.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수는 글로벌 지수죠. 그죠. S&P 지수. S&P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S&P 500 지수니까 500개 종목이거든요. 꾸준하게 올라오죠. 지금 여기에서 딱 멈춰있는 부분이 최고치. 지금 미국 시장은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3월달에 더 올라오겠죠. 3월 1일날 최고치를 찍었는데 올라올 때마다 최고치에 대한 얘기 나올 거예요. 나스닥 지수 볼게요. 나스닥.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네. 나스닥 지수도 지금 여기 3월 1일 최고치. 다 최고치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좀 산업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묶여있는 부분이 종목 수도 좀 적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다우존스 지수도 최고치 경신에 나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죠?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S&P 지수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요. 거기에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까크 지수 다 최고치예요. 독일 닥스 지수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최고치. 3월 1일 금요일장 최고치. 대만 지수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봐라. 대만 지수도 최고치. 장중에 최고치 찍었네요. 일본 니케이 둘 들어볼게요. 와, 화려하나요? 니케이. 최고치. 전체적으로는 다 최고치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 안 가는 시장이 있어요. 중국 지수. 그래도 좀 반등을 해줬다. 그죠? 홍콩 H 지수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되게 힘들죠, 지금. 그쵸? 거의 ELS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하나만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최고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거죠. 그죠? 엔비디아는 지금 글로벌 서열 3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서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독주가 최근 시장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안 볼 수 없죠. 다만 우리나라만 문제예요.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는 거 한번 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있자. 야,
반도체 지수와 거꾸로 간 삼성전자의 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거꾸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 여기 보면은 2월 달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43%. 1월에 이어 2달 연속 마이너스. 야, HBM 경쟁에 앞선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랠리와 동행. 누구는 동행?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거꾸리. 그러니 한국 시장이 혼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주가 지수의 영향력이 제일 크죠.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동일가중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동일가중 방식, 시가총액 방식, 뭐가 다르지? 인덱스가 다른 겁니다. 이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인덱스를 어느 쪽을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이 또 바뀌어요. 3월 달에는 이 초입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인덱스에 대한 구조를 잘 봐야 되고요. 주가 올라오는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 이외에 뭐 우주항공청 설치했으니까 할차니까 우주항공. 그 다음에 산업별 부분에서는 헬스케어 약간 좀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헬스케어 굉장히 중요하죠. 제약 바이오 갈 거예요. 그죠? 움직일 거고 수익 올라올 거예요. 근데요, 이건 이거고 전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인덱스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인덱스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설명을 했듯이 3월 달에는 투자 심리에 대한 요소가 조금 더 봄바람이 일도록 꽃바람이 부는 그런 여건에서 올라올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 건가? 봄바람이요. 한 종목에만 볼까요? 살랑살랑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곳이 마당에만 피어오를까요? 들판에는 피어오르지 않을까? 꽃밭에만 피어오를까요? 저쪽 연못 끝에 있는 양지 바른 곳에서도 아지랭이는 피어오를 거예요. 그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그 아지랭이를 찾아야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봐야 된다. 그 인덱스에 대한 구조를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준비도 해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요거 할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 이자. 여기. 알주식 언제 다 사나요? 밸류업 ETF. 개미들 관심 중. 밸류업 ETF. 밸류업 ETF. 어머. 정부가 미는 밸류업 투자 한번 해볼까? ETF 연말께 출시? 액티브도 나온다는데 ETF가 뭐예요? ETF. 이게 뭘까? 모르시면 안 돼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주말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예요. 교환하고 트레이드 할 수 있는 펀드라는 거야. ETF. 그러면 이 ETF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를 알아야지. 인덱스라는 부분이 있고 인덱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꾸준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은 본방사수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지수에 대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만 좀 내렸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업종에 대한 차트를 이렇게 보더라도 남들은 지금 최고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고치 어디죠? 최고치 여기였네. 여기. 그래도 요게 2024년이요. 이게 2024년. 요거는 2023년. 들어오자마자 최고치 찍었네. 최고치 여기인데 최고치를 뚫었었구나. 최고치를 뚫었는데 더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네요. 조정을 받았네. 남들은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더 올라갔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의문점도 생기고. 아니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뭐 다른 국가들 다 올라오니까 올라올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은요, 우리나라에 아직 모멘텀이 적어요. 모멘텀이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박스. 그래서 이 모멘텀을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아직은 시간이 남았죠, 그죠? 요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공이고 공부지. 이것을 해놔야 여기 계시는 시청자님들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수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때에 잘 따라서 준비를 해 놓는다면 3월달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고 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 지수는요, 전환도를 쳐다보면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해요.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단순히 움직이는 부분의 조정이지. 다른 거 볼 게 없는데요? 그쵸? 자, 이제는 주변에 있는 상황을 한번 봐보자. 주변에 있는 상황을 한번 봐봐도 돼요. 지금 미국 시장의 큰 화두는 금리 인하잖아. 그쵸?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가 제일 관심거리죠. 이제는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하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화두가 바뀐 거를 또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인플레.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금리 인하에 관심 있는 거죠. 화두가 바뀌었어요. 인플레이션에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밑으로 왔잖아요. 얘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CPI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뒤로 미뤄야 된다. 3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5월 달로 밀렸어. 5월 달로 하려고 그랬는데 6월 달까지 막 밀어가고 있어. 그렇죠? 뭐에 의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금리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간이 바뀌는 것 뿐이지 인플레이션은 떨어진다라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약간 시기적 요소에 의해서 등락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을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대로 나왔잖아. 2.4? 원래 이게 2.6%였는데 내린 거잖아. 증가율이 내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일단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화두가 들어오겠지.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좀 일찍 할까? 아니야, 지금 경기 사이클. 경기가 좋은데? 그리고 좀 더 뒤로 미룰 수도 있겠다. 그래도 경기에 대한 부분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좀 서두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있다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올라오면 안 되니까 금리 인하를 좀 뒤로 미루자. 이게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 초점이 금리 인하야. 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게 빅테크야. 건설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겠지. 리스 사업에 의해서 자동차, 그래 할부금리로 산다. 그러면 자동차도 영향을 받겠지. 모든 부분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는 거에 핵심은 금리 인하야. 그러면 금리 인하 시에 최대로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냐 이거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강남의 이 부자들, 거액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움직인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다 벌고 있는데 뒤에 밀어주는 것뿐이 안 되잖아. 미리 움직이시라고 미리 가야지. 안 그래요?